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악의 꽃 기억하시죠? 악의 꽃에 대한 영상을 2편을 올렸었는데 이 사람이 산문집을 썼습니다. 그 산문집이 바로 파리의 우울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이에요. 이 산문집 속에 바로 보이시는 노파의 절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 귀여운 갓난아기를 보자 쭈글쭈글한 노파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누구나가 좋아하고 비위 맞춰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는 이 노파처럼 그렇게 연약하며 그녀처럼 이도 머리카락도 없었다. 그래서 노파는 아이에게 다가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늙어 빠진 착한 여자가 어루만지자 아이는 겁이나 발버둥치며 집이 떠나가라 왕왕 울었다. 그것을 본 착한 노파는 늘 들어앉은 고독 속으로 다시 물러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우리 불행한 노파는 저 순진무구한 어린 것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어린 것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보시면서 뭐 안타깝다, 처량하다, 슬프다, 아쉽다 뭐 이러한 이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들레르는 단순히 노파가 불쌍하다, 노파가 가엾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쓴 게 아닙니다. 더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노파와 어린아이, 아기의 유사성이에요. 이 노파처럼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그죠? 그리고 이 노파처럼 어린아이도 이빨도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유사성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들레르는 상징주의 시인답게 여기 안에서 어떤 생과사의 유사성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노파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바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그죠? 아이는 어떻죠? 아기는 바로 삶에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시작이고 노파는 끝입니다. 어린아이는 시작이고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두 존재는 양극단에서 대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통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불교적인 느낌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단어예요. 그죠?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네. 그냥 하나의 어떤 뭐랄까 사자성어도 아니네. 그냥 공술의 공수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 뭔지 아시죠?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는 역시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간격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좁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건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고 짧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양극단에 있겠지만 그 두 존재는 그 양극단을 대표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통일체와 같다. 하나의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보들레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노파가 다가가자, 노파가 어루만지자 아이는 겁이 나서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는 그냥 노파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이 노파가 자기가 미래에 될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만약에 아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어루만지는 이 노파가 나의 미래의 모습이자 나와 다를 것 없고 결국 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고 있었다면, 그죠? 가정을 해야겠네. 알고 있었다면 노파를 보면서 이렇게 집이 떠나가라 울진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이 노파의 모습이 결국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보들레르가 어떤 현대인들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진리라든가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러한 물정 아니면은 어떤 원칙, 원리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노파는 아이에게 미래이자 아이의 어떤 본질이자 아이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자 아이의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거나 그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러한 상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 많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그냥 헛되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깊은 성찰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를 때워가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날려보내고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현대사회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거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작품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얼마나 나답게,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가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노파처럼 우리도 늙겠죠.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노인의 모습은 여러분이나 나나 할 거 없이 결코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는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그죠? 인간인 이상, 생명체인 이상 누가 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면할 미래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젊음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젊음 속에 속해 있는 존재라면, 그러한 세대라면 더욱더 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덜란드 화가 중에 얀 베르메르라고 있어요.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의 일종의 일대기와 이 소녀와의 사랑을 이제 다뤘던, 물론 뭐 각색을 했겠지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가 또 나왔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배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의 일종의 어떤 하숙집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할머니가 이 여자 주인공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늙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놀랄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늙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뭐 왈가왈부하면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울 것이라는 것은 없다.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늙는다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자그마치 지금이 이제 30대 이제 초중반이니까 20대 거의 뭐 초반, 20대 초중반 때 이제 대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봤던 내용인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너무나 인상 깊었고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이 문장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중 노파의 절망 이 부분을 보면서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이 부분이. 예. 그렇게 이제 나이 든다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제 내면으로 이제 침잠하면서 그 고독 속에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초연한 과정의 일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노파는 어린 것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늙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나의 가치를 보이는 것이 한계점에 슬슬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자각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소외감과 슬픔으로 밀려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후를 맞이하는 차원에 있어서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값지게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다가올 이러한 어떤 나이가 든 것과 이제 늙는 것과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근거 없는 두려움만 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명확하고 냉정한 대비,
그리고 초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영상이 상당히 유익하고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